안녕하세요. 이재식 국어학원 송내고 담당 강사 음영빈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안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보시면요. 송내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적중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 송내고 국어 내신을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그 내용 분석에 맞게 이재식 국어학원은 어떤 식으로 대비해 줄 것인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대비 일정을 안내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결과부터 한번 보시면 송내고 1등급 9명 중 55% 5명은 이재식 국어학원에 재원 중입니다. 여러분. 네. 재원생 비중이 20명, 재원생이 총 20명인데요. 이제 20명 중에 1, 2등급 비율 학생이 무려 50%이고요. 재원생 20명의 평균 등급은 2.6등급에 아주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결과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적중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편이 실제 학교 시험지고요. 이번 시험지고 오른쪽 편은 학원에서 대비했던 시험지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부터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적중한 내용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송내구의 가장 큰 시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계 작품 부분만 따로 잘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밑줄 친 A와 유사한 발상 및 표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A 부분을 보시면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여내요.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추상적인 관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자른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요.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유사한 발상 및 표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을 저희는 예측을 했었고 오른편에 한번 보시면 5주차에 실시했던 동형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똑같은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죠. 그리고 가의 기억과 발상 및 표현이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학원에서 대비했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편이 학교 시험이고요. 오른쪽 편이 저희 학원에서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가와 10번 문제 보시면 가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작품이 바로 학교 시험범이었던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입니다.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매우 유사한 작품으로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예측을 했었던 정우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가 실제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학원에서도 이 작품이 매우 중요할 것을 예측하여서 이게 이제 가 작품입니다. 위에 시험지는 잘렸는데요.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과 유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정우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이렇게 두 작품을 묶었고요.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를 이렇게 45번 문제로 학원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보기를 가와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학원에서 미리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봤거나 학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의 A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다른 것은 이라는 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이 나 작품은 진달래꽃 작품입니다. 학교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던 작품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진달래꽃을 수업할 때 표현 기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우리 단어법과 역설법의 예시들을 따로 정리해 놓자라고 해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예문 정리집을 아이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반어 역설의 모든 것, 진달래꽃과 관련된 연계 문제를 대비하는 프린트이다 라는 제목이었고요. 그 안에 한 50가지 정도 되는 반어법과 역설법의 예시들이 있었는데 그 50가지의 반어 역설 예시들 중에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해볼게요. 4번에 1번 선지 보시면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그러니까 그대를 생각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다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소한 것이 아닌데 여기도 보시면
그대를 생각하는 일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라고 실제 학교 시험에 나왔던 예문이 학원 예문지 프린트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부터 경쾌하냐까지 똑같이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부터 얼마나 경쾌하냐까지 이렇게 반어냐 역설을 구분해 볼 수 있게 연습해 볼 수 있게 마련했던 자료의 선지가 그대로 출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3번 선지도 마찬가지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 부분도 보시면 먼 후일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하여서 유사하거나 혹은 매우 같은 예시들을 이렇게 프린트에 제시해서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준비를 했었고요.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문제 아까 보셨죠? 이런 표현기법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고 학원에서는 아까와 같이 추상적 관념 구체화의 예문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제시하였고 이 중 5개의 선택지 중에 7번 문제 5개의 선택지 중에 2개의 선택지가 이렇게 겹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예시들을 미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7번 문제를 해결했다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자, 다음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계작품을 수업했던 건데요. 16번 문제 보시면 까마귀 눈비 맞아라는 박팽년의 시조가 제시가 되어 있죠. 물론 나 작품은 찬기파랑가랑 요 보기 작품을 엮은 건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 까마귀 눈비 맞아를 눈맞아 휘어진 데를 이라는 시조와 엮어서 연계작품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고요. 예측했었고요. 실제로 연계작품을 수업하는 시간에 따로 연계작품을 설명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어서 이 부분도 어려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계작품 외에 작품별로 출제 요소 대부분을 적중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있지만 직전 수업 시간에 제가 정리했던 프린트 안에서 웬만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송내고등학교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3회고사, 2회고사, 1회고사, 그러니까 앞선 3번의 시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4번째 시험을 같이 한번 예측해 보자는 겁니다. 3회고사부터 한번 보시면 일단 영역별 출제 문항수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문법은 4문제가 출제됐고요.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현대시를 합쳐서 2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6문제 중에 문법은 16% 정도 출제가 된 거고요. 문학은 84%가 출제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법이 4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개념도 아니었는데 송내고에서는 문법보다는 문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시험이었고요. 2회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25문제 출제되었는데 문법이 5문제 출제되었고 문학이 2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시면 20대 80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음 1회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은 7문제 출제되었고요. 문학이 이렇게 18문제가 출제되었네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28%와 72%가 출제되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경향은 송내고등학교는 문학과 문법만 시험 범위에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4회고사도 아마 문학과 문법만 출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좀 되고요. 그리고 문법보다는 문학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법을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문학의 출제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이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이제 시험 범위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외부 지문의 출제 비율을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 작품이 6작품 출제되었고 교과서 외 작품이 9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는요. 비율로 따지면 교과서 외 작품이 6대 4로 더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2회고사는 1학기 기말고사는 교과서 외 작품이 6작품 출제되었고 교과서 작품이 2작품밖에 출제되지 않아서 75대 25의 비율로 교과서 외 작품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회고사는 처음 시험 보는 거였기도 했고 교과서에 아직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어서 교과서 작품이 6작품, 교과서 외 작품이 3작품이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교과서보다는 교과서 외부의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다루는 학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교과서 외에 있는 작품들을 더 많이 다루면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학교 수업만으로도. 그런데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자습서에 있는 작품이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면 자습서에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좀 구한다거나 하는 게 좀 수월할 수 있지만 교과서 외에 있는 작품을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자꾸 나눠주신다면 혼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마도 좀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표 유형들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아까도 살펴보셨다시피 표현 기법이 연계되는 경우 요거 속내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출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 기법이 연계된다. 그래서 표현 기법 연계 문항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냐면 일단 시험 범위에 포함된 작품의 표현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러한 표현 기법이 사용된 다른 작품들의 예시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표현 기법이 연계된 문제들을 사실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예문집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따로 취합하고 만들기도 하여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제 연계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고국물 나오면서와 같이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 작품이 나온다면 다른 자아 성찰하고 있는 주제의 작품들을 다 모아서 공부할 필요가 한번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시험 범위에 포함된 작품의 주제나 화자의 특성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을 암기할 필요가 일단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작품과 유사한 다른 작품들 또는 해당하는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들까지도 외연을 좀 확장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대비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대표 문제 유형 세 번째는 암기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사실 속내고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70% 정도의 문제들은 암기를 확인하는 이러한 문항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그 30%의 외부 작품 연계 문제라든지 표현 기법 연계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암기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특히 속내고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9번 같은 문제 유형인데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억과 미음의 식구들의 밑줄이 쳐져 있다든지 또는 해당하는 소설의 구절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묻고 있는 문제이냐?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어떤 필기를 해주셨는지 또는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에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암기했는지 묻는 문제라는 뜻이죠. 2번 문제도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지를 한번 보시면 가는 나와 달리 삼음보의 운율로 가는 나와 달리 AABA의 구조와 나는 가와 달리 매개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와 같이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갈래 자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충분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언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프린트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충실히 들으신다면 70%의 문제들은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식 국어학원에선 어떤 식으로 대비해 주는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교과서 범위는 중세국어와 그리고 교과서 범위는 중세국어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외 범위에는 문학 작품들이 수록이 될 것이고요.
교과서 범위에 있는 중세국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냐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위주로 암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본적인 현대국어의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원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암기하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할 것이고요.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암기했던 개념들을 좀 적용해 보기도 하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보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다음 문학인데요. 문학은 교과서 외의 범위들로만 구성될 것이라고 학교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프린트로만 진도를 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출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언급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출처 관련된 부분에서 연계 작품들이 좀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연구를 해서 연계 작품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원에 오시면 제공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선생님의 필기 가장 중요하고요. 프린트의 내용을 암기하시는 것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속내고 시험 대비에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연계 작품을 대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표현 기법의 연계와 주제의 연계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를 추가로 더 해주시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원 수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개념 수업 해줄 거고요. 그리고 출제 가능성 높은 연계 작품들은 수업을 해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학교 시험과 유사한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네, 시험지의 형식처럼 제가 나름대로 좋은 문제들과 그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험을 출제하는데 진도를 다 끝낸 뒤에 학교 시험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험을 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나름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출제 요소를 예측해서 시험지를 만들다 보니 학교 시험과 유사하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 진행되는 직전 수업,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위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고 출제 포인트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직전 수업날 언급되었던 요소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 대비 전날까지도 사실 연계 작품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저도 연구하고 추가될 수 있는 작품들은 추가하기도 하여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마치도록 할 건데요.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필평가가 55%고 수행평가 비중이 45%입니다. 45%의 수행평가 비중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학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줄 수 있으니 수행평가 관련한 부분도 학원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OX 퀴즈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대비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을 준다든지 뭐 해설 자료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OX 퀴즈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논술형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첨삭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수업 후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의 경우는 동영상 수업을 따로 복습용으로 촬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카톡이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 밴드에 업로드를 하여서 복습할 수 있도록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강일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그리고 6일 기말 대비 수업을 개강합니다. 토요일 4시부터 7시 그리고 일요일 4시부터 7시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의 성적은 강사의 노력에 비례한다는 신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